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여러분은 황금빛 머리카락의 작은 왕자, 그리고 사막 한복판에 불시착한 조종사를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어린 왕자의 저자 앙투안 드 생테쥐페리의 일생과 그가 남긴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단지 동화 작가가 아니라 하늘을 사랑한 비행사이자 인간 존재를 깊이 사유했던 철학자였습니다. 북서아프리카, 남대서양, 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이며 야간 비행의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생테쥐페리에게 비행 중의 경험은 어린 왕자를 비롯한 그의 많은 작품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생테쥐페리의 풀네임은 앙투안 마리 장바티스트 로제 드 생테쥐페리로서 1900년 6월 29일 프랑스 리옹의 귀족 가문의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뒤로는 예술적 감성을 지닌 어머니에게서 정서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와 기계 조립을 좋아했고 특히 하늘을 동경했던 그는 12살 때 처음 경험했던 비행기 탑승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후 수학과 공학을 공부했지만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습니다. 1926년 그는 라테코에르 항공사에 입사해 우편 비행기를 조종하게 됩니다. 당시 비행은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았고 낙후된 장비와 기후 속에서 조종사들은 목숨을 걸고 하늘을 날아야 했습니다. 생테쥐페리 역시 탁월한 조종사로 인정받았지만 여러 차례의 추락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1935년 그는 파리에서 420으로 가던 도중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합니다. 3일 동안 사막을 헤매며 생존을 위해 싸웠고 이때의 체험은 훗날 어린 왕자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다시 공군 정찰조종사로 참전합니다. 프랑스 함락 후 미국에 망명하여 글을 쓰는 동안에도 고국과 동료들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했고 결국 1944년 7월 31일 지중해 상공 정찰 비행 임무를 마치지 못한 채 실종됩니다. 그러나 2000년 5월 마르세유 근처 해안에서 그가 마지막에 탔던 비행기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되어 2003년에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마침내 2004년 프랑스 수중 고고학부 관계자와 조사관들은 잔해가 생테쥐페리의 항공기에서 나온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영원히 비행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삶은 글과 비행,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삶이 어린 왕자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생테쥐페리의 첫 번째 단편인 비행사는 1926년 문학 잡지 르나빌의 다르겐트에 게재되었습니다. 1929년에는 그의 첫 번째 책 남방 우편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카사블랑카 다카르 우편 경로를 비행하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1931년에 발표한 야간 비행은 생테쥐페리가 아르헨티나 항공우주국의 우편조종사로서 야간 비행 항로 개척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그는 이 작품으로 널리 찬사를 받으며 문학계에 이름을 알렸고 1931년 페미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1939년에 소설 인간의 대지로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소설 부분 대상과 논픽션 부분의 미국 국립도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931년 그라세에서 생테쥐페리는 살바도르 출신의 작가이자 예술가인 콘수엘로 순신과 결혼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창조적 뮤즈이자 갈등의 원인이었으며 생테쥐페리는 아내를 여러 번 떠났다가 다시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그녀가 어린 왕자의 장미의 영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생테쥐페리는 그녀를 변덕스럽고 허영심이 있지만 여린 장미로 묘사했으며 콘수엘로가 2000년에 출판한 회고록 장미 이야기는 생테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대한 장미의 답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생테쥐페리는 격정적이던 아내와의 관계 이외에도 몇몇 여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생테쥐페리 전기에서 넬리로 알려진 프랑스 여성 헬렌 드 보기에와의 관계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귀족 출신의 작가이자 화가로 1929년경부터 그의 연인이 되었고 생전 마지막까지 그의 중요한 보호자이자 조력자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생테쥐페리 사후에 그의 문학 유산을 관리해 피에르 셰브리에라는 필명으로 생테쥐페리 전기와 작품을 출간했으며 생테쥐페리의 가족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담 드 비로 언급되곤 했습니다. 생테쥐페리는 1943년 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미군과 함께 미국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어린 왕자는 1943년 미국에서 영어와 불어로 동시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생텍쥐페리는 전쟁을 피해 망명 중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 나와 금발의 작은 소년. 어린 왕자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선 인간 존재에 대한 묵직한 물음입니다. 어린 왕자는 비우기리라는 작은 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별에는 오직 하나뿐인 장미가 있었고 그 장미를 소중히 여기던 그는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별을 떠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6개의 별을 여행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권위만 내세우는 왕, 허영심에 가득 찬 남자, 술꾼, 숫자에만 집착하는 사업가 등 어른들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존재들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지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그는 여우를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은 어린 왕자의 핵심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우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는 법이야.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고 책임의 의미를 배웁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들여 서로를 길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메시지죠. 이후 그는 자신의 장미가 수많은 장미들 중 하나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 위해 뱀을 찾아갑니다. 뱀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귀향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별로 돌아갈 거야. 몸은 너무 무거워. 남기고 갈게. 이 장면은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귀환을 은유하는 생텍쥐페리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장면입니다.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 책임, 사랑, 우정, 죽음에 대한 철학이 시적인 언어로 녹아든 문학적 명작입니다.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매년 수백만 부가 팔리며 공연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도 끊임없이 재창작되고 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글 속에 자주 등장하는 비행사이자 방랑자처럼 인간 존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사랑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린 왕자는 그런 질문에 대해 말하지 않고 대신 독자의 마음을 비추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 책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입니다. 너는 너의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나 책임이 있는 거야. 사랑한다는 건 책임지는 일이고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메시지. 이 단순한 진리를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단지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삶을 문장처럼 살아간 작가였습니다. 그의 삶과 작품은 하늘과 땅, 존재와 사랑 사이의 달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읽고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그 책. 그 속에는 늘 새로운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모퉁이 북카페에서는 연금술사로 유명한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삶과 메시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의 여정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